이면숙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66살의 나이에도 허리가 곱고 단정한 인상을 지닌 그녀는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죠. 검은색 정장에 작은 진주 목걸이 하나, 그리고 낡았지만 잘 관리된 가죽 핸드백까지. 아들 박윤재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조민서의 부모님을 만나는 첫 상견례 자리였거든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윤재가 방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34살의 아들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나름 성공한 축에 들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어머니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응, 금방 나갈게. 현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윤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민서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분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지나가고 결국 차는 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죠.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고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현숙은 이런 곳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왠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저쪽이에요. 윤재가 한쪽 코너의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먼저 와 있던 조민서와 그녀의 부모님이 보였어요. 장민희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었고 남편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두 사람 모두 품격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현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장민희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장민희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현숙은 상대방의 시선이 자신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것을 느꼈죠. 그 시선 속에는 미묘한 평가가 담겨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우리 윤재가 좋은 사람 만나서 고마울 따름이지. 현숙의 말에 장민희는 작은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죠. 메뉴판을 받아들고 윤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는 프렌치 요리로 유명한 곳이에요. 민서가 추천해줬거든요. 현숙은 메뉴를 차근차근 읽어보았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요리 이름들이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조용히 아들의 선택을 따르기로 했죠. 어머님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민서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현숙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담아 미소 지었어요. 뭐든 좋아. 너희들이 정해줘. 그 순간 장민희와 남편이 서로 짧은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현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어요. 장민희는 예의상 현숙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냥 요리를 좀 했어요. 아들 키우고 작은 밥집 운영하고 그랬죠. 현숙의 담담한 대답에 장민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러셨구나요. 장민희는 남편과 시선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저 사람 옷차림 좀 봐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온 건가요? 남편도 영어로 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뭘 말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가요. 현숙은 조용히 물을 마시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을 쉬었죠.
역시나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도 몇 번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 때 영어로 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못 알아들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 말이죠. 윤재는 부모님들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민서 아버지, 회사 일은 어떠세요? 바쁘지. 특히 요즘은 해외 출장이 많아서 말이야. 민서 아버지의 답변에 윤재가 관심을 보이자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장민이는 계속해서 남편과 영어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이런 집안과 결혼하려는 건가요? 저 사람 먹는 모습 좀 봐요. 정말 촌스러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현숙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민서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엄마, 우리 한국말로 해요. 응? 아, 미안해. 아빠랑 회사 얘기 좀 하고 있었어. 장민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죠. 하지만 민서는 이미 무슨 일인지 눈치채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영어로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식사는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현숙은 묵묵히 음식을 먹으며 가끔 윤재나 민서에게 미소를 보냈어요.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장민이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죠. 저 사람이 정말 못 알아듣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프랑스 음식은 어떠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맛있어. 셰프가 정성을 많이 들인 게 느껴져. 현숙의 답변에 민서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음식은 입에 맞는 것 같았거든요. 장민이는 또다시 남편에게 영어로 속삭였어요. 저 사람은 아마 제대로 된 프랑스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괜히 아는 척 하기는 남편은 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참아요, 여보. 이 식사만 끝내면 돼요. 현숙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닌 그저 차분한 관찰자의 시선이었죠. 마치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윤재는 점점 불편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침묵 그리고 미묘하게 변한 분위기를 감지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맛있게 먹고 있어. 현숙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디저트가 나올 즈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장민이는 아예 대놓고 영어로 남편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확신하며 말했죠. 민서가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족은 분명히 우리와 수준이 다르다고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영어로 동조했어요. 아들은 괜찮아 보이지만 어머니는 우리 수준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군. 민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모님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엄마, 아빠, 그만해요. 하지만 장민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 마치 영어로 말하면 모든 게 괜찮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윤재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비 장인과 장모가 계속 영어로만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혹시 저희가 알아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도 있으신가요? 윤재의 직설적인 질문에 장민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로 해외 거래처랑 연락할 일이 있어서 핑계를 대는 장민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현숙은 여전히 조용히 디저트를 먹고 있었지만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존재감을 드러냈죠. 그때 갑자기 레스토랑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들이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기 총괄 셰프가 나오시나 봐요. 민서가 말했어요. 이 레스토랑의 자랑거리예요. 프랑스에서 오신 유명한 셰프님이에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중년 프랑스인 셰프가 홀로 나왔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하나씩 돌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그를 보며 감탄하고 있었죠. 진짜 멋있네요. 저런 분이 요리해 주신 거예요. 민서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셰프는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현숙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놀란 눈으로 현숙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크게 외쳤어요. 오, 맙소사, 박 마스터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테이블의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장민희 부부는 눈이 커졌어요. 셰프가 현숙을 마스터라고 부른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현숙은 차분하게 일어나며 영어로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에르.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반가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현숙의 유창한 영어, 그리고 셰프와의 자연스러운 대화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지켜보고 있었죠. 피에르 셰프는 기쁜 표정으로 영어로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얼마나 됐죠? 20년? 그 정도 되죠. 현숙이 미소 지으며 영어로 답했어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피에르. 여기에 레스토랑을 열었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셰프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터님. 당신께 배운 모든 것을 여기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장민희는 입을 벌린 채 현숙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지금은 유창한 영어로 프랑스 셰프와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마스터라는 존칭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피에르 셰프는 현숙과의 재회가 너무 기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영어로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스터님, 제 직원들에게 소개해도 될까요? 그들이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그는 손짓으로 다른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박현숙 마스터님입니다. 리옹에서 제 스승이셨어요. 피에르가 영어로 소개하자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요리, 특히 발효기술의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제 요리를 혁신시켜 주셨죠. 현숙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어로 답했어요. 피에르, 너무 과찬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눈 것뿐이에요. 하지만 셰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마스터님. 당신은 제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을 가르쳐 주신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장민희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그 여자가 지금은 이 고급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로부터 마스터라는 존칭을 받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마스터님, 서울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직도 리옹에 계신가요? 피에르가 영어로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오래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숙의 영어 답변에 피에르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식당이라고요? 마스터님, 최고의 요리 학교에서 가르치셔야 할 분인데요. 피에르가 영어로 말하자 현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지금 있는 곳이 행복해요, 피에르. 소박하고 진실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는 게 좋거든요. 윤재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해외에서 요리를 가르쳤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 평생 그냥 시골에서 작은 밥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어머니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민서도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윤재 어머니를 얕보는 것을 보고 불편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부모님의 행동이 더욱 부끄러워졌죠. 피에르는 계속해서 현숙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마스터님, 우리가 함께 만든 김치 키슈 기억하세요? 아직도 그 변형 버전을 여기서 내고 있어요.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예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기억해요. 한국 발효기술과 프렌치 기법을 결합하는 것에 그렇게 신나해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요소를 더 많이 포함한 새 메뉴를 개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협업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피에르의 영어 제안에 현숙은 잠시 생각해 보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고마운 제안이지만 지금은 단순한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장민이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점점 더 작아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영어로 했던 말들이 모두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현숙이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무례한 행동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와 함께 현숙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그들이 무시했던 여자가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요리 전문가였다니 이보다 더 창피한 일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피에르 셰프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영어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보세요. 박 마스터님은 단순히 한국 요리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마미에 대한 이해, 발효에 대한 이해, 시간과 인내가 어떻게 가장 복잡한 맛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리옹에서 마스터님은 한국 전통 보존법을 연구하고 계셨고 그것이 서양 요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계셨어요. 그 결과는 마법 같았습니다. 피에르는 손을 가슴에 올리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재료의 영혼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현숙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영어로 답했습니다. 피에르, 너무 과찬이에요. 당신은 이미 재능 있는 셰프였어요. 저는 그냥 전통 지식을 나눈 것뿐이에요. 하지만 피에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스터님.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제 요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레스토랑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셰프, 소믈리에, 서빙 스태프들까지. 피에르가 평소에 얼마나 현숙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었죠. 마스터님, 이쪽은 장이에요. 제 수셰프입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장 수셰프도 현숙에게 정중하게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박 마스터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피에르 셰프가 항상 당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김치 기법은 저희가 아직도 수정된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영어로 답했어요. 도움이 되었다니 기뻐요. 장민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창피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이 레스토랑 전체 스태프의 존경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요리 실력으로 말이죠.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이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현숙을 마스터라고 부르고 있다니. 마스터님, 저희 주방을 보시겠어요? 새로 개발하고 있는 요리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피에르의 영어 제안에 현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의식했거든요. 다음 기회에요, 피에르.
오늘은 가족과 함께 있어요. 피에르는 그제야 테이블의 다른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예의를 잊었네요. 그는 정중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녁 식사는 어떠셨나요? 윤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셰프님,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새삼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피에르가 영어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단순히 대단한 게 아니라 전설적인 분이에요. 리옹에서는 한국 요리 연구자들이 모두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한국 전통 요리와 현대 요리 과학을 연결해 주신 분이거든요. 민서도 놀란 표정으로 현숙을 바라봤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현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별것 아니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장민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의 무례함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숙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장민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남편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괜찮아요. 처음 만나는 자리라 어색했을 뿐이죠. 피에르 셰프는 마지막으로 현숙에게 명함을 건네며 영어로 말했어요. 마스터님, 연락 주세요. 협업에 대해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제 문은 항상 당신께 열려 있어요. 현숙은 고맙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피에르. 몸 조심하세요. 셰프가 물러간 후 테이블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장민이는 손을 떨며 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미리 안 해주셨어요? 현숙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냥 옛날 일이잖아. 그럼 지금도 요리 연구를 하고 계세요? 민서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아니야. 이제는 그냥 동네 사람들 밥 해주는 게 좋아. 복잡한 건 이제 지쳐서. 현숙의 솔직한 답변에 모든 사람이 잠시 침묵했어요. 윤재는 어머니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경력이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존경스러웠거든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장민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어로 그런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해요. 자신들이 영어로 현숙을 비하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현숙은 잠시 장민이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의미심장했어요. 다만 말이라는 건 어떤 언어로 하든 마음이 보이는 법이에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죠. 그 말에 장민이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현숙이 자신들의 영어 대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례한 내용까지 다 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것도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현숙의 말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 같은 것이었죠. 민서는 부모님의 행동이 너무 창피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계속 영어로 현숙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죠. 엄마,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재도 예비장인 장모의 행동에 실망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민서야, 우리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 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윤재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현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현숙은 아들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두 사람이 나간 후 테이블에는 현숙과 장민희 부부만 남았습니다. 장민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현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잖아요. 내 마음 이해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자식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장민희는 고개를 들어 현숙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레스토랑 밖 작은 테라스에서 윤재와 민서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죠.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재 오빠, 정말 미안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했어요. 윤재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민서야, 솔직히 말할게. 오늘 정말 실망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대하는 걸 보고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 나도 알아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특히 엄마가 영어로 그런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어머님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 게 정말 싫었어요. 윤재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보는 사람들과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재의 말이 맞았거든요. 오빠 말이 맞아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반성하실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안 될까요? 윤재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오늘 밤 내내 그 무례한 말들을 들어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윤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민서야, 나는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어. 설령 그들이 내 부모님이라고 해도 말이야. 민서는 윤재의 말을 이해했어요. 만약 자신이 반대 상황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생각해 보니 윤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오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 윤재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지 못하면. 민서는 깊게 생각했어요. 오늘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힌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죠. 오빠, 나는 어머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민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것을 성공시키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사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윤재는 민서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민서야, 오빠 뜻대로 해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제대로 이야기할게요. 제대로 사과하고 결혼 이야기는 민서가 잠시 망설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찬 바람이 불어와 민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윤재는 민서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진중해져 있었어요. 장민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현숙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죠. 윤재와 민서가 자리에 앉자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무례했어요. 그리고 저도 미리 부모님께 어머님에 대해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현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서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윤재는 좀 더 직설적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에요. 장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서 어머님 같은 훌륭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윤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특히 장민희 부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윤재야. 현숙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설령 그들이 사과한다고 해도 오늘 보여준 본성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민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실망했어요.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다니. 민서야. 장민이가 당황하며 딸을 불렀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는 어머님 같은 분을 존경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온 분이잖아요. 그런 분을 무시하는 부모님이 부끄러워요. 현숙은 젊은 두 사람을 말리려 했어요. 얘들아,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 가족이라는 건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거야. 하지만 윤재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죠.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윤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민서도 일어났어요. 이해해요, 오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녀는 부모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많이 반성하세요. 현숙은 계산을 하려 했지만 피에르 셰프가 와서 말렸어요. 영어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마스터님, 이건 저희가 대접하는 겁니다. 당신을 이곳에서 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현숙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현숙은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시골 밥집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어요. 윤재는 어머니를 도와 홀서빙을 하고 있었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 그리고 진심 어린 환대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피에르 셰프가 찾아왔습니다. 영어로 말했어요. 마스터, 계속 생각해 봤어요. 작은 협업은 어떨까요?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가끔 제 팀에게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 말이에요? 현숙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그것도 좋겠네요, 피에르. 하지만 여기서 하는 건 어때요? 진짜 한국 음식이 어떤 건지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피에르는 기뻐하며 영어로 답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완벽하겠네요, 마스터. 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어보다 깊은 건 사람의 진심이구나. 그리고 진심은 어떤 말로도 가려지지 않아. 작지만 따뜻한 밥집에서 현숙은 오늘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었으니까요.